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자, 금일은 사하라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자, 사하라 AI 현재 10.93% 상승한 4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요 라인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지지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상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1차 여기 저항대, 이전에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이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한 49원까지는 우리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구간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점이 드실 텐데, 일단은요 이전에 차트를 보시면은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사하라 AI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보면요, 이전에 또 많이 떨어진 케이스긴 하죠. 이렇게 보면은 자, 보세요.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요 계속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반등을 시도하긴 했는데 여의치 못했죠. 왜냐면 공매도가 계속 하락을 부추겨서 눌러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와도요, 예, 밀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지점에서 공매도가 청산이 되는 걸 제가 이제 계속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 와서는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도세로 돌아설 텐데, 저는 코인 시장 자체는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일단은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요,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요 당시에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근데 밈코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올라가줘야 뒤따라 올라가는데, 이 당시에는 좀 꿈틀거렸을 뿐 확실하게는 못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 지점에 와서 아시다시피요 ETF의 흐름을 봤는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코인 시장 자체는요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ETF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이때부터 기관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다졌다,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ETF의 장점이 뭐냐면요, 상승할 때는 상승의 베팅, 하락할 때는 하락의 베팅이에요. 즉, 이 상승의 베팅을 하죠. 기관은 상승의 베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ETF 자체가요 무슨 자산? 유동성 투자 자산이라고 불립니다. 유동성 자체가 양방향으로 다 매수를 들어가는데, 특히나 이때는요 상승에 베팅을 한 겁니다. 기관들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쐐기를 박았냐? 트럼프가 쐐기를 박은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본격적으로 법 제도화 시켜야 된다. 이제 세금 걸리면 법 제도화 시켜야겠죠.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겠다,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산으로, 투자 자산으로.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상승을 쭉 이끌어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조정 나오고 나서 일단 요 라인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구간까지는 어떻게든 지금 말씀드린 이 호재가 이 구간까지는 어떻게든 올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50원 근처까지는 어떻게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요 위로 자 60원대까지 가기엔 좀 부족해요. 그러면 60원대까지 가는 데는 또 어떤 이슈가 또 있어야 되냐? 자, 이게 강력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요,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250%나 되는 그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한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요, 규제 자체가 올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부터 9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요.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은행이요. 전 세계 은행은요. 바젤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습니다. 위험한 짓을 못하도록. 자, 근데 은행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비트코인을 품에 안으려고 한다. 근데 비트코인 자체가 바젤에서는요. 위험 가중치를 1250% 투자 자산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 1250%나 되는 이 비트코인을 품에 안는다? 그러면 이 정도의 현금을요.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얼마나 부담입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쉽게 이제 품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 가중치를 이제 올해 개정을 앞두고 있고 이 가중치를 낮추려고 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인 닉 펑리는요. 바젤 하에 글로벌 은행 자본 규정이 개정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되는 등 은행들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원대까지는 쭉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60원대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50원대까지를 제가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해드릴게요. 목표가 이것도 수익률이 꽤 나오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이 라인을 따라 움직이면서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가 매수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빠졌다. 그럼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요. 추가 매수를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전략을 제가 짜드렸고요. 이 전략대로 하면요. 자, 이 전략대로만 하시면 우리가 자,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요. 원칙을 지키시면요.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뭐냐면요. 목표가에 도달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뒤도 안 돌아보고 청산하자. 만약에 내려갔죠? 그럼 추매 구간에서 추매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원금 회복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이게 여러분들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자고 하면요. 지금요. 우상향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라인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이제 막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요. 저평가 구간이고요. 자, 각종 호재거리들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거래량이요. 늘은 상태에서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띄울 확률이 높다. 지금 계속해서 위험자산, 즉 주식시장에서 코인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TF도 지금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안 좋았습니다. 코인시장. 여러분 손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요.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하라 AI에 대해서 혹시 전략이 좀 궁금하시다. 영상을 제가 계속 촬영할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전략 분석 다 가져가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